많은 분들이 아마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많이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무게 진짜 2.5kg 더 올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손목이나 팔꿈치 그리고 목 같은 데도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많이 발달한다기보다 전면 어깨나 삼두로 자극을 많이 받아서 이런 데가 많이 커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한 게, 빅터님은 벤치프레스 몇 드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제 가슴이 제일 장점이라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훈련하는 중량을 보면 70kg나 80kg 정도밖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이런 좀 가슴을 만들게 됐냐면, 물론 저보다 몸이 좋은 사람은 훨씬 많지만 그 사람들보다 제가 반의 반 정도밖에 무게를 들지 않죠. 그거는 어떤 루틴이라든지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팁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실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자극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중량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운동하면서 제가 적용하고 있는 팁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직도 가슴 운동에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슴이 안 커져서 중량만 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 보고 아마 많이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운동은 벤치프레스를 할 건데요. 저는 일단은 웜업 중량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보통 10kg를 끼고 반복수를 천천히 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제 팁은 뭐냐면 바로 운동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는 겁니다. 무게를 많이 올리지 않으니까 운동 템포를 천천히 해서 어느 구간에서도 자극이 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한번 메인 세트 가보겠습니다. 자, 메인 세트가 70kg밖에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가동 범위를 가져갈 때 이완 시에는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가슴 완전히 찍었다가 밀 때는 한 80% 정도까지밖에 안 미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슴 운동할 때 가동 범위를 풀로 쓰려다 보니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깨 바깥으로 이 팔뼈가 나가게 되면 벌써 가슴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여러분들도 화면 보면서 이렇게 팔 빼놓고 한번 만져보세요. 가슴이 말랑말랑하죠. 이렇게 되면 가슴 운동에 자극이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를 일부러 수축이 되는 지점까지만 딱 가면서 가동 범위를 제한해 줍니다. 이게 엄청나게 처음에 좋은 팁이니까 여러분들도 운동할 때 꼭 적용해 보세요. 가동 범위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었네요. 가동 범위가 물론 이제 끝까지 밀어서 자극을 다 먹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수축이 되는 가동 범위를 벗어나서 운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꼭 풀로 쓰는 게 처음에 좋은 건 아니니까 제 말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제한해 보세요. 분명히 자극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안 다루냐면, 뭐 오랫동안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왼쪽 어깨에 슬랩이라는 부상을 겪었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올리게 되면 어깨가 많이 떨리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하의 원칙에 따라서 부하를 올려야 되는데 중량을 올릴 수 없으니까 좀 제가 다양한 테크닉을 쓰거든요. 형,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몸에 불편한 데가 없어서 중량이 잘 처지고 중량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중량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자극을 챙기면서 템포를 통한 과부하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량이 빨리 올라가더라도 자극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 중량이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량을 야금야금 올리는 게 훨씬 더 발전이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중량을 올리게 되면은 운동의 기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언제 다칠지 모르죠. 내가 중량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자극이 많이 빠지면서 들어 올릴 때가 많으니까 퍼포먼스 위주로 운동을 하니까 부상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부상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항상 운동을 가져가는 것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동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그게 근성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오랫동안 정확하게 운동하면 누구나 몸이 좋아지는데 다칠 위험성을 계속 떠안고도 그렇게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트는 좀 저중량으로 운동을 할 거고, 제가 12회에서 15회 정도를 하고서 내려놓고 10초 쉬었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휴식 정지법을 사용해서 강도를 높일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량을 많이 다루지 않고도 강도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와, 힘들다. 자, 바로 다시. 제 안경에 김설인 거 맞지? 진짜 지금 진심인 거예요. 운동에 진심입니다, 지금. 지금 사실 체중이 역대급으로 많이 불어가지고 내가 체지방이 많이 쪘어요. 거의 그 동네 아저씨가 됐는데 대회를 나가려면 거진 한 8kg 이상을 빼야 됩니다. 대회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2년 동안 대회를 쉬었어요. 거의 이제 2년 반이 됐는데 올해는 뭐라도 하나 뛰어볼 생각입니다. 되게 요즘에는 재밌는 대회가 많은 것 같아요. 뭘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대회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덤벨 프레스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컨트롤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신경계의 피로감도 많고 컨트롤하기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은 체력적으로 좀 괜찮은 상태라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항상 윗가슴을 먼저 해라, 윗가슴이 제일 비니까 항상 윗가슴에 대해서만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윗가슴이 잘 채워져 있지만 중간 가슴이나 아랫 가슴이 많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랫 가슴이 잘 차 있는 반면에 윗가슴이 많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제 윗가슴을 위주로 운동을 했다 보니까 요즘에 포즈 잡았을 때 중간이랑 아래가 좀 비어 보여서 제 포즈에 따라서 또 그런 부위가 정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역삼각형 체형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누구는 어깨를 키워라, 누구는 광배근을 키워라. 도통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정말 헷갈리시죠? 단연간의 대회 경험과 트레이닝 지식을 바탕으로 각 체형에 딱 맞는 숨겨진 프레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게 50파운드인데 2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심자분들한테는 물론 무거운 무게일지 몰라도 선수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가벼운 무게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동 범위를 좀 제한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위에서 가동 범위를 제한하신 건가요? 네, 계속 긴장감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로 보통 그렇게 가슴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요. 머신이나 케이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력이 끝까지 전달된다면 가끔은 이제 끝까지 짜는 스타일로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동 범위를 좀 제한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초보자이신 분들은 지금 제 가동 범위를 따라 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팔을 완전히 펴면서 이 가슴에 항상 자극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긴장감을 이렇게 유지시켜서 가져가면 중량을 많이 못 듭니다. 중량 많이 안 드시는데도 프로카드 따신 거 보면 저도 이제 그냥 가동 범위 템포 챙겨야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60파운드. 남들은 이거 40kg씩 드는데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어. 진짜 40kg로 막 10개씩 하던데. 근데 저도 들고 싶은데 안 들려요, 진짜. 운동 템포가 진짜 하실 때마다 일정하신 것 같아요. 거의 로봇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운동 템포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건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운동을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사실 중량이 한 2배 정도 더 높았거든요. 옛날에는 벤치프레스 100kg도 쉽게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고립을 하면서 하는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무게가 점점 많이 줄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빠지는 무게가 없으니까 무게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하려면 되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제 운동 영상 보고서 분석하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지금 정규 과정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서 처음 하는 게 자기 운동 영상을 자신이 직접 찍어봐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찍고 나서 많이 놀라세요. 와, 내가 운동 진짜 엉터리를 하고 있네.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이 찍기 전에는 운동을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재밌죠. 자기는 반동도 안 쓰고 자기는 네거티브를 굉장히 천천히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엄청 빨리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찍으면서 운동해보세요. 진짜 처음에 몸이 좋아지는 최고의 비법이 뭐냐면 자기 운동 영상을 찍는 거예요. 운동하실 때 나는 소리가 좀 특이하신데요? 물속에서 잠수할 때 숨 참는 듯한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표정도 너무 웃기고 내가 운동하는 영상을 보면은. 그래서 운동 영상을 사실 찍어서 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가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옷을 벗고 하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논게임. 방금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끝까지 미는 스타일로 세트 방법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운동을 할 때 딱 고정된 운동 스타일로 운동을 하신 경우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트마다도 많이 바꿔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계속 중량만 집착을 안 하더라도 또 새로운 자극을 줘서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운동하실 때. 되겠어. 옷 이제 입고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악플 달릴 수도 있어요. 오버핏으로 입고 하겠습니다. 형은 살찔 때 어떤 음식이 가장 위험하다 생각하세요? 이 음식은 진짜 먹으면 바로 살찐다 약간. 고칼로리 음식을 뭐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 의외로 이제 편의점에서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될 텐데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당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이제 정제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살을 많이 찌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특히 음료수 같은 거 이제 많이 드실 텐데 그런 것만 줄여도 체지방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죠. 이제 컴파운드 세트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덤벨로 플라이를 했다가 그대로 덤벨을 붙이고 프레스를 해줄 겁니다. 10개에서 12개를 하고 다음에 바로 프레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붙이고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안쪽 가슴에 자극을 딱딱 전달해 주는 거죠. 형,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플라이 하실 때 팔꿈치가 한 90도 정도 각도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헬스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팔을 조금 더 벌려가지고 거의 한 120도 각도 정도로 플라이를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으세요? 사실 가벼운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펴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무거운 무게로 팔을 펴서 가져가게 되면 이두도 팔뼈에 붙어 있고 그리고 가슴도 팔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슴에 텐션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두근이 찢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 위험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사실 무거운 무게로 가져가게 되면 팔을 펴고서 진행하는 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살짝 팔을 굽혀서 가슴에다 걸고서 프레스도 아니고 플라이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안쪽 가슴까지 이렇게 쭉쭉 먹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컴파운드 세트로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휴식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두 가지 운동을 묶어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운동 강도를 추가시키는 또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이제 중량을 사용하는 게 좀 제한이 돼요. 어깨 운동할 때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 방법들로 저에게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꼭 운동 방법이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중량을 많이 이용을 해서 리스크를 높이는 것보다 자기 운동 방법을 정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고민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파운드 세트는 2세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운동은 요즘에 한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하고 있고, 사실 남들보다 세트 수도 적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메인 부위는 요즘에는 12세트에서 한 15세트 정도 가져가거든요. 템포를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긴장감을 잘 붙들고 가면 운동량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머신 체스트 프레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신 체스트 프레스에서는 앞전 운동에서 컨트롤이 있는 운동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제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신경계에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머신으로 마지막에 털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머신 프레스에서는 벤치프레스나 다른 덤벨 운동에 비해서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고중량으로 해서 10회씩 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끝까지 밀어서 수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아랫 가슴이랑 중간 가슴을 많이 활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의자를 엄청 내려서 하시네요. 사람들이 체스트 프레스 할 때 의자 각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리고 그립 여기 있는 거는 어딜 잡는 게 좋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떤 근섬유를 타겟할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공식처럼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초심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놓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초보자분들은 가슴 전체를 타겟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중급자 이상 되신 분들은 나에게 맞게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어디가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맞춰놓고 하는 이유가 아랫 가슴의 근섬유를 오늘 잘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는 좀 더 높여서 할 때도 있어요. 방금은 이제 좀 템포를 빠르게 이용해 봤는데, 제가 아까 매 세트마다 조금 전략을 다르게 가져간다 그랬죠. 천천히 해서 가슴에 느낌을 잘 전달시켜 놨으니까 지금은 인지 상태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해봤습니다. 항상 천천히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운동 템포에 따라서도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제 운동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운동할 때는 아이언맥스. 제가 운동할 때 보통 EAA를 많이 마셔요. 이제 장시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인데, 이 EAA에 에너지라고 써있는 게 카페인이거든요. 이제 카페인하고 EAA를 같이 먹다 보니까 조금 더 근손실 방지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한 서빙당 카페인이 얼마 안 들어가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카페인을 많이 마시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좋다. 마지막 세트는 드랍 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 반복으로 드랍 세트 부분 반복. 어떤 운동이더라도 다양하게 자극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오케이, 오늘 운동 끝.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실제 운동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고중량 벤치프레스 없이, 사실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제가 못하는 거죠.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못하는 제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낱낱이 보여드리고 그에 대한 꿀팁들도 많이 전달해드렸으니까요. 혹시나 몸에 결점을 갖고 있어서 고중량 드는 데에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제 방법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론 중량을 올릴 수 있다면 가끔씩 또 중량을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사실 이제 운동이라는 건 언제까지나 꾸준하게 또 길게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똑똑하게 잘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핵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